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능률은 지난번에 비해서 한 20% 급등을 하죠. 네, 한번 볼게요. 항상 주가에 먼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크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 레벨을 한번 높이기 위해선 그만한 회사에 어떤 그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어렵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애니응률은 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잠재해 있었습니다. 근 20년 이상을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요. 재작년 2020년 여기를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한 만 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납니다. 그만큼 이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갇혀 있던 자리였다가 벗어나면서 눌림의 형태가 되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애니 능률은 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2만 원 이상까지는 이렇게 여기가 거래가 많았던 자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요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오늘 잘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또 한번 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요 주봉은 4개 내지 5개가 뭐는 월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월봉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만 원 근처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가 그죠? 지금 16,000원이 됐으니까 좀 비싸지긴 했으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거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흐름대로 간다면 충분히 애니 능률은 이런 상태가 된다면 2만 원까지 여기 최근에 거래가 있던 이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파동의 범위가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니까 상당히 이 범위는 좀 넓은 범위는 있죠. 그죠? 좀 비싸지긴 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지금 진입하면 좀 비싸져 있으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근접거리에 있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애니 능률은 최근에 보게 되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대추세를 넘어가기 시작했던 지점이 지난주부터죠.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틀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준을 보게 되면 저점을 높아졌던 이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 거래가 좀 있던 자리니까 13,000원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현재 갖고 계신 분은 이제는 13,000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상향의 파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꺾기 시작했던 주가가 올라가다 꺾기 시작했던 이 부분이니까 여기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고 현재 15,600원 선인데요. 13,000원 밑으로 가긴 좀 어려워 보이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13,000원 기준으로 애니능률은 현재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대비는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황 대표 늘 얘기하지만 주가의 흐름만 가지고 또 이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본적인 사항을 또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이죠. 중견기업이고 중형주입니다. 제조, 출판, 복제, 매체 복제 이쪽 계통이고요. 시가총액 2,264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중형주 치고는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애니능률 볼게요. 자, 애니능률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은 주가 흐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모멘텀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데, 매출액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커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은 높죠. 이거를 우리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이 유지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죠. 주가 파악을 할 때는. 그래서 재무 정보를 통해서 기본은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2020년 293억, 216억, 137억, 169억. 최근 1년 사이의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년 2, 3분기에는 좀 마이너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작년서부터 이어지는 최근 1년간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삐걱거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조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주가가 조금 밀린 것은 아마도 8월 달부터 종합주가지수도 좀 밀렸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여기 8월 기점으로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3,200 밀릴 때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1600선을 밀릴 때 같이 밀린 그 기점이 비슷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연동돼서 흘러가진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 그러나 최근에는 머리를 살짝 드는 모습이 우상향에 대한 시도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실적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7년에 575억, 그 다음에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000년 최근 2, 3년에 걸쳐서는 영업이익과 관계는 괜찮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보게 되면 올해도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 쪽은 안 갈 것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크지는 않지만 하방 쪽으로 경직되진 않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 윤석열, 이준석 극적화, 엔인율 오른다. 이 얘기는 또 이런 게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치 테마주 끼면서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래서 잡아야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 같이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이제 12,500원 아까 13,000원쯤 됐는데 여기 12,500원에서 13,0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깬다고 하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던 자연선 흐름을 저점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바꾸는 흐름을 다시 가게 되면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는데 저항이 다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넥자리라고 하죠. 여기 지지했던. 그러니까 내용하고 주가 흐름하고 약간 매칭을 시키면서 어디가 포인트가 있는지를 잡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분석, 기본적 분석에서 실적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가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그라미 세모 X라고 보면 뭐 세모에서 약간 처지는 이런 정도 되는데 뭐 X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적은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재료가 하나 이제 이렇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재료가 영향을 주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얘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할 거예요.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5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2만원대 초반을 넘어가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의 위치는 저항도 있고 지지가 있는 전형적인 끼어있는 자리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NA능률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기대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선 주자하고 지금 결합돼서 한번 붙는 형국이니까 또 모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이가 돼도 아마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조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12,500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12,000원 이탈은 이 지지화장을 이탈하게 되니까 기준점으로 신규지리면 12,500원 이 기준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2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항값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매물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12,000원에서부터 2만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파동이 단기간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요거 지금 차트 분석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격 분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2만 한 1,000원대 이렇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실적이나 내용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확 무너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000원, 그죠? 21,000원, 21,000원, 그리고 흐름이 바뀌어 놨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적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는 모멘텀 좀 있고, 실적은 뭐 엉망진창은 아니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은 어렵지 않게 당분간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